자, 오늘은 인근 학교인 서라벌고등학교 2학년 최근에 본 수투 기말고사를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문제를 풀어드리진 않고 어땠는지에 대한 얘기만 하고요. 문제풀이는 다음에 이제 기회가 있을 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문제수는 18문제가 나왔거든요. 객관식 15문제, 주관식 3문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서라벌고등학교가 전통적으로 이제 문제수가 20문제 이하로 이제 적은 편이긴 한데, 그래도 이번 시험은 이제 특히나 어려운 문제들이 좀 있는 편이라서 50분 안에 학생들이 풀기에는 굉장히 어려웠던 그런 시험이었다고 봅니다. 좀 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9번까지는 모든 문제집에 나와 있는 뭐 그런 기본 유형의 문제라서 잘하는 학생들이면 평균 1분도 안 걸렸을 그럴 만한 문제들이라서 아무리 길어도 이제 10분 안에 풀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문제고요. 10번부터 이제 조금 어려워지는데, 계산이 조금 이제 까다로워서 그렇지, 10번 문제도 생판 처음 보는 식이라든가 표현은 아니라서 그럭저럭 할만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11번도 조건식이 이제 3개 나와 있는 것들이 처음 보는 표현들은 아니지만, 특히 이제 두 번째 있는 조건식이 평행이동, 대칭이동을 나타내는 식인데, 조금 한눈에 파악하기가 힘들게 되어 있어서 그렇지, 시간이 조금 걸리긴 하지만, 그래도 생소한 표현은 아니라서, 그럭저럭 할 만한 문제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객관식 마지막 페이지, 네 문제가 같이 있는데, 이 네 문제 중에 이제 몇 문제를 맞히느냐에 따라서 등급이 갈릴 만한 그런 이제 변별력 문제들입니다. 모의고사라 치면 최악의 킬러 문제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충분히 중킬러 또는 그 이상으로도 볼 수 있는 어려운 4점 정도에 해당하는 뭐 그런 문제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12번은 이번 수능에서도 나왔던 요즘 유행인 그 다항함수식 자체를 구해야 되는 문제인데, 조건식이 단순해 보이지만 또 숨어있는 조건도 찾아야 되는 뭐 그런 문제라서 역시 학생들한테 만만치 않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13번은 합성함수의 핵심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는 학생이면 그나마 이 네 문제 중에서는 가장 이제 해볼 만한 문제가 아니었나 이제 생각이 되는 그런 문제고요. 14번은요. 14번 역시 자, 14번은 주어진 이제 그래프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는 문제라서 문제 자체는 이제 굉장히 익숙한 표현이고 여기저기 문제집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그래프가 이제 3개나 주어져 있고 그 그래프들의 관계, 뭐가 위에 있고 뭐가 밑에 있고 뭐 그런 것들을 잘 그려서 어디서 뭘 빼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게 좀 어려운 문제라서 학생들을 좀 당황시키지 않았을까 뭐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객관식 마지막 이제 15번 문제인데, 12번과 이제 거의 유사한 느낌이죠. 조금 더 어려운 내용이고, 주어진 조건식의 해석이 필요한데, 이 표현도 이제 자주 나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기출이라든가, 뭐, 심화 문제를 풀어봤으면 한두 번쯤은 이제 봤을 법한 그런 표현이긴 합니다. 어쨌든 이제 역시나 객관식 마지막 문제라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 서술형 문제 보겠습니다. 서술형 1번은 역시나 이제 무난한 문제였고요. 2번은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에 대한 조건식이 이제 주어져 있고, 그것들을 이제 해석을 해서 함수의 모양이 어떻게 되는지를 파악한 다음에 함수식을 구해내야 되는, 앞에서 이제 객관식에서도 했었던 그런 작업들을 비슷하게 해야 되는 그런 문제고요. 마지막 이제 서술형 3번 문제. 여기까지 오는 학생들이 사실 거의 없었을 것 같긴 한데, 역시나 이제 마지막 문제답게 조건식이 주어져 있는 것도 좀 복잡하게 보입니다. 확실히 어렵긴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서술형 3번도 만약에 다른 거 패스하고 여기까지 온 학생이라도 역시나 풀기는 쉽지 않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5문제 정도가 이제 꽤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13문제를 얼마나 정확하게 틀리지 않고 빨리 풀고 나서 남는 시간 동안 어려운 문제 5문제 중에 그나마 이제 한 두세 문제 정도를 풀어서 마치느냐의 관건인 그런 문제였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100점은 아마 없을 것 같고요. 90점 넘기도 사실은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등급 컷, 제가 개인적으로 예상하는 1등급 컷은 80점 초반대, 아무리 높아야 이제 85점은 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2등급도 한 80점, 70점대를 받으면 2등급도 무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에 유행이 있듯이 시험 문제도 이제 유행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 유행하는 그 심화 유형의 문제들을 많이 풀어서 그나마 이제 조금 대비를 평소에 했다면 어려운 5문제 중에 그나마 이제 그나마 쉬운 것들 2-3문제 정도를 풀 수 있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항상 학생들에게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시험도 전략이라는 거거든요. 아는 건 이제 확실하게 맞춰야 되고, 심하게 어려운 것들은 과감하게 이제 넘어가기도 해야 됩니다. 어려우면 같이 어려운 거지, 나만 어렵고, 나만 모르고, 뭐,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평소에 멘탈 관리도 이제 잘 하셔야 되고요. 물론 어려운 것들도 이제 풀 수 있을 만한 실력을 평소에 이제 키워 놓는 게 당연한 얘기이긴 하지만,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건 실제 시험에서 이제 전략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제 시험에서 굉장히 심하게 어렵다 싶으면, 처음 보는 표현이다 싶으면, 일단 제쳐두고, 아는 거 먼저 확실하게 이제 풀고, 나머지 이제 나중에 시간이 남았을 때 이제 그런 것들을 봐야죠. 괜히 어려운 거 건드렸다가 멘탈 털리고, 당황하고 그러게 되면, 뒤쪽에 있는 아는 문제, 쉬운 문제를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그런 이제 실수를 범하지 않게 평소에 그런 훈련들도 이제 많이 해 두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학원에서도 훈련을 많이 하시고 연습을 많이 하시고 기출문제도 많이 풀으셔서 심화 문제도 풀 수 있을 만한 그런 실력들을 잘 키우셔서 항상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